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한 사안을 대할 때 네. 머릿속엔 딱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이동관을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한 이유가 뭐예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그렇죠. 거예요. 정무적으로도 판단했고 예. 그 불법 행위를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2인 체제로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다가 들어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송 장악의 절차적 민주주의 다 어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편가르기적 수법을 썼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홍익표 대표가 네. 이동관이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2, 탄핵한다. 제3의 이동관이 와서 또 똑같이 방송 장악을 하면 또 탄핵할 거다 그랬어요. 네. 이 기준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어스가 끼는 거예요. 어떤 일단 이 바이어스는 어떻게 끼는 거냐면 네. 방통위가 국가기관인데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정상화해야 되지 않아?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가. 언론노조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한 그게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제일 처음에 언론노조를 김영 그만둬라, 최민희 그만둬라, 무력화시켜라 한 게 언론노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네. 자신이 과거에 무슨 논리로 무슨 근거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까먹었나 봐요. 네. 그러면 김현 최민희는 그만두고 자기들이 추천하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누구는 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내가 방송장악 들러리로 들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싸워도 들러리다. 네. 내 인생이 부정당한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새로 들어간 분들은 들러리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이 아니라 네. 정말 언론계의 원로를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저쪽에 교수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뭐 있어요. 언론학자들. 언론학자들. 보수적이다. 네, 할지라도. 그래도 예. 그런 분을 임명했다면 5명을 구성해 봄직하죠. 근데 검사를 내려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밀어붙이는데 5명 구성하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말씀. 이게 지금 5명을 한다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잖아요. 네. 그럼 저쪽은 이진숙 씨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지금 계속 모 국회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네. 김성수 전 의원. 언론노조가 저를 반대한 이유가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그럼 네. 김성수 위원은 반대 안 할 겁니까? 이분도 정치인이죠. 그럼요. 제가 여자라서 반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한 명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저는 이진숙만 임명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네. 그게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 몫이 3인인데 네. 야당 추천 2하고 여당 추천 1 했을 때 셋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라면 여당 하나만 추천하고 나머지 2은 네. 안 할 거다. 임명장 안 네, 준다. 그리고 가능성은 딱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허 받는 거예요. 윤허. 네. 이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케이 할까요? 그럼 민주당의 검사 출신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저쪽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1명 임명하고 또 나머지 1명. 네. 끝까지 무엇인가로 물고 늘어져서 임명 안 해서 3대1로 갈 겁니다. 3대1로 갈 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공개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하면 안 되냐. 이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시면 돼요. 제가 예. 계속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 추천 부위원장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김진표 의장께서 네. 최민희가 방송 전문가인데 예. 그 투사 이미지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출신의 황열현 님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석 달 됐죠? 예.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예. 그리고 민주당이 또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어요. 이분은 아무도 잘 모르는 네. 일을 많이 안 하셨는지 아니면 숨어서 뭐 이렇게 조용히 하셨는지 어쨌든 투사 이미지도 아니에요. 센 이미지도 아닌데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황열현 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최선영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임명 안 하냐 그게 아니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4대 3이에요. 네. 여사,
야3. 네. 근데 부위원장하고 민주당 추천목이 들어가면 5대4로 역전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보면 요거를 거울 삼아서 방통위로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국회 추천목 한다고 해서 네. 여당은 하겠지만 야당은 안 할 게 자명한데 저는 그렇게 왜 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뿐만 하는 겁니까? 아니라 네. 3대1을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뭐 어쨌든 윤허 받을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3대2예요. 좀 귀찮아도 합법적으로 들러리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이 애초에 이동관을 탄핵할 때 그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지. 네. 갑자기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 누가 합리적으로 봅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바꾸는데. 이런 주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네, 얘기예요. 나오는 주장이래요. 그리고 전 언론노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 그만두라고 난리를 쳤고 저보고 내정자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내걸었던 논리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도 운영이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방통위 정상화가 맞았는데 반대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를 임명하라고 했어야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더. 그래야 2대2가 되니까 되죠. 그때는. 예, 그런데 그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혹시 내가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라면 전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네. 방통위원을 추천하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열연 부위원장과 네. 최선영 위원을 임명해라. 임명장을 줘라. 예, 임명장 주고 임명해라. 그러면 네. 우리가 방통위원 추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정말 저는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명징하게 맞는 전술인 것 이해를 같거든요. 못하겠어요, 근데 왜 저는. 그럼 민주당의 가방위 위원들이 이러는 겁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누군지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말할 수 있는 회의에서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첫 번째 스텝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황열연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을 임명하라. 네. 그 임명하고 나서 예. 방통위원 추천에 들어가야 한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좀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여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유지하면서 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률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겸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지금 번째. 그렇죠. 이상한 상태. 예, 이상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방심이 지금 석 달째 부위원장 위원 임명 안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위원장은 석 달째고 위원은 지금 한 달 정도 예. 됐어요. 그럼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왜 임명 안 하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렇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리고 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뭐 방통위원 추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가운데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이러면 또 대통령 추천 2명이서 하는 사실상 독임제 기구가 되는 것이고 네. 이분 둘이서 뭔가 역할을 한다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애초 홍익표 네. 대표가 그러니까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탄핵하겠다. 그럼 그 원칙을 밝혔으면 네. 그 원칙에 맞게 민주당이 가야지. 갑자기 사람들 들여보내서 정상화부터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맞냐고요. 이래서 저는 취재가 좀 필요할 텐데 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이거 취재도 하고 하셔야 되고 다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네. 길이기 때문에 이건 네.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언론 노조와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언론 노조의 논리 중에 하나가 김현 너 그만둬, 최민희 그만둬. 그러면 그 독임제로 둘이 운영하는 체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울 거야. 네. 그래서 이동관 탄핵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싸울 거야 이거였어요. 그럼 방송 장악을 저지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상황이 변했나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 장악, KBS가 장악됐으니 포기하고 그냥 방통위원 구성하자 이건가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내년 4월이면 네. 이번 국회에서 방통위원 임명할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국회가 바뀌니까.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임명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이고야. 복잡합니다. 이게 모든 토지 매니아님께서 민주당의 뻐꾸기 알이 너무 많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예. 이 말하면 여러분도 싫어하지만 저 수박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네. 예,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네. 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이렇게 제 경우는 기억력이 좋잖아요. 누가 무슨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전술적 오판이죠. 오판이고 예. 저는 제가 얘기해서 싸우자는 건지. 만약에 12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김홍일을 이제 인사청문회 해서 임명돼요. 네. 국회 추천목 3명 해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네. 5명이 되잖아요. MBC가 한 달 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MBC 한 달 만에 네, 무너진다. 무너뜨립니다. 한 달만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무너뜨린다. 네. 그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을. 예. 거꾸로 보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말씀 주십시오. 이명박 때 최시중 위원장은 8월에 다 끝냈어요. 방송 장악을. 네. 나머지 9월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PD수첩이나 이 관계자들 뭐 하는데 뭐 12월 뭐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지금 집권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지금 온갖 기관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방송 장악 못 했으면 무능을 인정하고 포기해야지. 이렇게까지 검사까지 보내고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을 겸직을 이거 하고. 뭡니까 지금 사실상 겸직상처럼 예. 포기를 하고 예. 제가 그때 홍익표 대표한테 그랬어요. 저쪽에서 딜 들어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딜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딜이라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딜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거 이동관이 정부의 얘기해서 이동관이 국회에서 그때 국회 추천목 그 3명 같이 하자. 그 딜이 들어왔는데 그 홍익표 대표가 답을 하기를 최민희 먼저 임명해. 이렇게 얘기해서 깬 거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딜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방통위원장까지 꼭 이렇게 검사 출신을 해야 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일보 도하 보수 언론들이 다 지적하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싸우죠? 싸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스탠스가 저는 뭐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다 검토한 다음에 움직이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한 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검사를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홍일 검사를 원래 하려고 했다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동관이 치고 들어온 네. 거다. 그리고 그 이동관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동관이 치고 들어올 때 당에서 많이 이동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사람이 하면 뭐 삽시간에 될 거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현실이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현실이 이명박 시절과 지금 바뀐 겁니다, 세상이. 그렇죠. 예. 이명박 때는 막 밀어붙이면 언론이 막 실드 쳐주고 이러면 본질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밀어붙이는데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이 다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달라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느낄 위기의식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언론이 아무리 실드를 쳐줘도 명품백을 영부인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목사로부터 받고 그와 통일을 논했다. 네. 이 사안은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다 본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네. 네, 명품이면은 면담 신청해가지고 받고 카톡, 네. 카톡으로 그 다음에 명품이 아니면은 면담이 안 잡히는 상황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뭐 함정 취재 이런 거는 별건으로 놓고 그냥 받았는데 그걸 무슨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도 않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통일운동가 출신의 목사님하고 네, 통일을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럴 생각이다. 예,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면 도대체 아니 이게 굉장히 위기인 게 제가 이진동 대표 뉴스 봤을 때 네. 그분이 하는 얘기를 꼼꼼하게 보고 저게 기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 명품 디올백을 장인수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용산에게 카톡을 보내고 네. 용산이 카톡을 읽은 시점까지 확인하고 네. 그 이후에 영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때 윤석열 대통령의 흐트러진 태도를 지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총리 부부와의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난 것까지. 네. 예. 그러면 게다가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네. 2차장을 한꺼번에 한 건데 네. 국정원장하고 싸운 건 1차장이잖아요. 네. 근데 왜 대북관계 2차장을 자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네. 통일 운동하는 목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그분이 그냥 명품만 선물한 게 아니잖아요. 네. 150명 귀빈만 하는 만찬까지 초청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샤넬 화장품도 갖다 줬죠. 6월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리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다 저거는. 네. 저는 이 조선일보에 유능한 기자들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아요. 네. 왜 아느냐. 민원연에서 제가 모니터를 했잖아요. 네. 조선일보 기사를 쭉 읽어보면 문화 부분 기사 같은 거 정말 완벽한 기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해서 상반된 시각으로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거꾸로 제가 그 입장에서 글을 쓰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네. 유능한 기자들이 많아서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보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최소한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험도 없지 않냐. 김홍일 위원장이. 근데 무슨 이런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냐.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이 얘기의 마무리는 왜 위기의식에서 김홍일 검사를 갖다 꽂느냐. 네. 이게 주로 이제 말기형 인사예요. 이렇게 대통령들이 인사할 때 보면 네.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예. 나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실 사람으로 포진을 시킵니다. 쭉 이렇게. 예. 예, 그런 인사를 할 때는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거죠. 문제를 막아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방송의 입을 막아야 돼요. 방송에서 어디도 디올백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보도하자마자 방심위가 난리를 맞습니다.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심위에 황열현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은 절대 임명 안 합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검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바이든 날리면 소동 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보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보도하지 않기로 해야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더 큰 선풀을 줄 텐데 MBC에. 근데 이거를 보도해 버렸어?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응징해야 돼라고 해서 전용기도 안 태워버리고 취재 불이익도 주고 막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도 지금 장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검사 선배 보내가지고 네.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정권 핵심의 몇 명 어떻게 생각했을까? 방송 장악 못해서 그래.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 예. 다 보도했잖아. 예. 방송 장악 지금부터 해. 예.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분은 그게 왜 방송 장악을 못해서 그래?
대통령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는데 늘 처방은 남 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탓이니까 네. 방송 장악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언론노조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 장악 프로젝트는 사실상 파산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언론투쟁 시즌2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 결정을 모두 무효화하고 방통위 체제를 전면 개편하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개편하라는 게 뭐예요? 5명을 추천하는데 그렇죠. 언론노조가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과 여야 추천권을 축소하고 시민사회 언론 등에 분산하라. 그게 추천권을 그게 분산해라. 뭡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분산하라는 거니까 언론노조의 의견도 좀 들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여긴 뜻이 있다. 언론노조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우리가 추천할 테니 받아라. 근데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론노조나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라. 네. 라는 메시지로.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제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언론노조는 뭡니까? 왜 이러는 앞뒤가? 겁니까? 그럼 앞뒤가 안 받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사람 하나의 자리를 언론노조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제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차관급 자리에 연연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 나 연연 안 한다고. 그 내정자 그만두셔봐.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제가 방송 장악과 방송 장악 저지에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네. 민주당 내부가 한 마음이 돼서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하여 이동관을 탄핵하겠다는 결정되기를 기다렸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동관을 탄핵시키려니까 이동관 사퇴시켰잖아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겁니다. 이동관이 사퇴했으니까. 물러났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물러났고. 그런데 네. 이동관 너 물러나. 나는 끝까지 들어갈 거야. 예. 이런 도둑놈 심보로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먼저 거신 거잖아요. 내가 걸고 이동관 물러난 물러나게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언론노조 뭘 걸 건데요? 뭐를 걸 건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쪽은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까지 보냈어요. 검사를 왜 보냈겠어요? 제가 아까 그 김홍일 들어가고 5명 체제 완성되면 이제 YTN, MBC, JTBC 완전히 잡는데 한 달이면 될 거다. 이제 검사가 동원되면. 네.